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보면 주가가 좀 다시 오르니까 포모 와서 미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추격 매수할 것 같고 손가락 근질거려 죽겠다, 지난번 저점에서 내가 왜 안 샀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후회된다, 뭐 이러면서 멘탈 터져나가는 소리가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진정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황부터 살펴보면요, 또다시 어지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던 나스닥이 결국 1.76%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그 전날 장후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며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끌고 온 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이날 11%라는 거의 3배 레버리지급 상승폭을 보이며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각종 중요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꿈꾸고 있는 골디락스의 꿈을 짓밟아버리면서 자칫 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예상치보다 아주 약간 더 높은 2.9%가 나오며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GDP 수치가 예상치보다는 잘 나와서 시장이 안도하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엔 힘든 수치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긴축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죠. 역시나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을 또다시 입증하며 수치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한참 하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지난주보다도 수치가 더 줄어들었는데요. 지난주 19만 2천 건에서 이번 주는 18만 6천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 빅테크들이 이렇게까지 감원을 많이 하는데도 해당 인력들을 중소기업들에서 바로바로 채용을 해버리면서 도저히 노동시장이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발표된 내구재 수준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물가 잡기와 경제 살리기 두 가지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 발표되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은 계속 강력함이 유지되지만 임금 상승률이 크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환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한국이 요새 난방비로 난리잖아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난방비 때문에 정말 난리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지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난방비가 최근에 막 2배, 3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들 이제는 무조건 꺾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떠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는 테슬라의 호실적과 시장의 예상을 충족시킨 GDP 덕분에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시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증시가 막 이렇게 오르니까 몇몇 구독자분들이 정말 포모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리는 영상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올리는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 달리고 하는 거 보면 이런 반응들이 꽤 많아요. 이거 손 근질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지난번에 부분익절 좀 했는데 괜히 한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중 축소 괜히 했다. 괜히 숏 잡았다. 등등 뭐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못 견디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포모가 안 오려면 일단 첫 번째로 다수의 물량은 시장에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매번 수십 번, 수백 번씩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의 특성상 그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분익절을 병행하며 투자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물량은 시장에 계속 두고 있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미리 확보해 놓은 현금으로 더 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혹 보면 부분익절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부분익절 한 거 후회하실 것 같으면 절대 부분익절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분익절 했는데 나머지 물량이 올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만 부분익절 하시라고요.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은 분들은 그냥 부분익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여러분, 부분익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리스크 관리예요. 계속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아니고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분익절을 미리 해두는 거잖아요. 특히 TQQQ, SOXL, 불즈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변동성이 엄청나니까 어제까지 막 몇천만 원 플러스였던 계좌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몇천만 원이 돼버리면 멘탈 털리기 딱 좋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지니까 부분익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는 만족감을 얻고, 또 주식시장에서 멘탈 잡는 데는 현금만한 게 없으니까 현금 확보를 통한 강한 멘탈을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익절하고 후회하실 분들은요, 애초에 분할 매수조차도 못하실 분들이에요. 뭐하러 분할 매수를 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최저점이다 싶으면 그때 몰빵해버려서 쭉 가지고 가시면 수익도 극대화될 텐데요. 근데 다들 최저점을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홀짝 도박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전하게 투자 패턴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땐 부분익절 미리 해두면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락에 대비를 했는데 계속
계속 쭉 올라가면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건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지금 다시 급변하고 있는 증시 상황에 설명을 좀 붙여서 지금 상황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증시 그렇게 오른 거 또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물론 뭐 오늘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오늘은 좀 크게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후에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와, 아니 망해도 이 정도로 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망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아예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매출도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인텔급 되는 기업이 돈을 벌기는커녕 순이익은 아예 마이너스 6.6억 달러가 나버렸어요. 이렇게나 처참한 실적 발표 이후에 인텔은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텔이 큰 비중으로 속해 있는 SOXL도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어제 올랐던 상승분을 다 토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이 아무리 예전만큼 못하고 폼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한 끗발 날리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무너졌으니 당장 오늘 장이 펼쳐지면 모든 반도체주들의 큰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이미 이번 실적 안 좋게 나올 거 다 예상하고 예상치도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낮춰진 실적 예상치는 비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들.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춰진 실적조차 비트하지 못할 것 같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라는 가장 큰 위기를 잘 넘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특히 목요일은 애플, 아마존, 구글, 퀄컴이 한꺼번에 실적 발표가 내정되어 있어서 아직 긴장을 늦추긴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포모로 인한 추격 매수는 정말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고요. 피어 앤 그리드 지수도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높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아직도 코로나 때 그 V자 반등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놓고 국가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밀어주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차라리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리스크가 거친 이후에 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고 기적적으로 이대로 쭉 조정 없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ULB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용인개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경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파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애플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싸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정상으로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디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찰스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호이요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아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폴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로빈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연사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디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쭈니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